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세무사 장성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회사 세무조사 중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주로 과점주주에 관한 부분, 지방소득세 안분, 종업원분 주민세, 신축건물 취득세 과세표준 적정성, 주로 이 분야로 세무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 세무조사는 갈수록 적극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정기조사 말고도 수시로 기획조사에 의해서 지방세 세무조사 공문을 받아보시는 사업자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련한 부분입니다. 법인 주식 취득으로 인해서 과점주주가 아니다가 추가 취득으로 인해서 과점주주가 된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란 법인의 주식을 추가 취득도 포함합니다. 취득함으로 인해서 과점주주가 아니다가 과점주주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취득세 과세 대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취득세를 내도록 한 것을 간주취득세라고 합니다. 이때 취득세 계산 방식은 당연히 법인의 부동산 등의 가액에 과점주주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취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하나 주의하실 점은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자들은 다 묶어가지고 그분들이 과점주주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을 하는데요. 만약에 특수관계자들이 여럿 있는 경우 과점주주가 예를 들어서 57%였다 다 합쳐서. 근데 그분들 사이에 A가 B한테 양도해가지고 A에서 B로는 주주가 바뀌었지만 과점주주 비율 57%는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은 그 경우는 지분 비율 합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규정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과점주주가 되면은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면은 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게 되므로 법인이 미납한 세금 등에 대해서 과점주주가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 지방소득세 안분 관련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서울에 본사가 있고 건설회사로서 전주에 현장이 있고 강릉에 현장도 있고 대구에 현장도 있었다. 이런 경우라면은 둘 이상의 지자체의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사업장 연면적,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자체별로 법인 지방소득세 자체를 안분해가지고 각각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안분해가지고 각각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본사 하나에만 신고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가산세가 요새 많이들 부과가 되고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업원 주민세입니다. 예전 이름은 사업소세죠. 종업원분 주민세란 최근 1년간 사업장의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1억 5천을 초과하는 경우는 종업원분 주민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예전에는 1억 3,500이었는데요. 최근에 1억 5천으로 개정되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은 지금 이번 달에 계산을 해봤을 때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1년간 급여 총액이 예를 들어서 20억이었다. 요거를 12로 나누면은 월 평균 급여액이 계산이 되겠죠. 계산해 보면은 1억 6,600,666이 되는데 1억 5천이 초과해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종업원분 주민세는 근로자에게 원천 징수를 하지 않고 사업자가 100%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주민세 관련해 가지고 가장 질문이 많은 분야는 이게 종업원 주민세 그 구분 기준이 사업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건설 현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장별로 1억 5천이 넘고 있는지 그리고 본사가 1억 5천이 넘고 있는지 이렇게 사업장별로 1년간 월 평균 총 급여액이 1억 5천을 넘고 있는지에 따라서 종업원분 주민세 부담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축건물 취득세 과세표준 조사가 요새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 아무튼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국세청보다 세무조사를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법인이 시공한 건축물에 대한 세무조사 안내,
요 공문은 결과적으로는 누가 받느냐면은 발주자가 아니고 이 시공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어떤 발주자가 그 발주한 건축물을 시공해준 종합건설회사, 이런 회사들이 받게 됩니다. 이거는 왜 나왔냐? 지자체가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보고 납부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시가표준액에 대충 맞춰가지고 취득세를 낮게 내려고 이렇게 신고를 했구나, 그런 의심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문을 받게 되어서 제출하는 자료를 보면은 재무제표 당연히 내고요, 계정별 원장을 냅니다. 그리고 도급계약서도 내고 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 매우 많은 세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보면은 계정별 원장을 하나하나 다 까봐가지고 세금계산서상으로만 되어 있는 공사 계약 금액, 그거를 부인하겠다라는 취지가 금방 읽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의지는 뭐 추가 징수죠.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이 적정가액에 미달하였다라고 하면은 추가 징수하고 가산세까지 물리겠다라는 겁니다. 지자체도 신축 건물 시공 과정에서 건설 회사와 발주자가 이 취득세 과세 표준을 낮추기 위해서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을 시가표준액 비슷하게 발행하고 있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낮은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있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사 계약 자체를 분리 발주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먼저 공사를 체결하고 나중에 4억 원을 체결, 뭐 이런 식으로 분리 발주하면은 혹시 지자체가 모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만, 이런 조사를 받게 되면은 다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도 본공사 계약과 부대공사를 계약을 분리 발주해가지고 취득세를 탈세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밀히 조사해가지고 끝까지 본세와 가산세를 부담하겠다, 이런 의지를 최근에 강력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회사 세무조사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